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물도 먹고 왔습니다. 좀 그러네요. 네. 네. 방송이란 게 참 쉽지 않군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첫 번째 에피소드 녹음에서 이제 우리 소개를 했잖아요. 네. 잠시만요. 그럼 저희 인사하고 이름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닉님? 아, 맞네요. 네. 네. 네, 저는 네. 삼식이고요. 네,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우리 소개하는 에피소드를 녹음을 했는데 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는 오늘 페미니즘과 게이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하려는 게 게이와 페미니즘의 어떤 관계성에 이제 주목하는 거지. 사실 페미니즘이 어떻다. 뭐 그래서 그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심층 연구 막 이런 쪽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가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건 그런 사실 아닙니다. 그런 사실 것들은 우리도 잘 몰라요. 네, 저희도 잘 모르고 그냥 사실 이제 인터넷이나 혹은 이제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 이제 네. 뭐 찾아보시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는 저희도 그렇게 내용들인 하고 건데 있고요. 저희도 그렇고 네.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쉽게 사례로서 혹은 이제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게이들과 페미니즘이 관련이 왜 깊은지, 우리가 왜 서로 이제 연대를 해야 하는지 네, 한번 간단하게 먼저 네, 그 정도는 전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그 정도는 네, 짚고 네. 가야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네. 페미니즘이 일단 저번 주에도 이제 저번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주요 이제 목적이 사실 이제 여성들이 받고 있는 억압 혹은 이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 그런 구조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위주가 되는 운동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사실 이걸 그쵸. 제가 뭐 맞아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이 디테일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네. 조금 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에 비해서 어떤 이제 신체적 어떤 그런 면에서 열등하다, 혹은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남성들보다 열등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혐오들이 깔려 있고, 그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남성보다 하위의 존재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게 동등함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이론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만 제가 말씀을 덧붙이면, 그러니까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여성이 근육량이 적죠.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상대적인 네네네. 차이가 그런 아니라 어떤 네. 근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그래서, 것 같아서 네, 그러네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여성이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성 자체가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잘못됐다. 네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에서 권력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네. 그것을 이제 깔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여성도 남성만큼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성도 남성만큼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페미니즘이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자는 거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우월주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삼십님의 얘기에 이제 여기에 제가 조금만 부족한 의견을 약간 덧붙이자면 네네. 결국 여성
여성분들이 용어를 좀 어떻게 써야 될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성분들이 그럼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를 한다는 것에 그런 구조랄까요? 그런 의견 아니면 그런 사고에 기반을 한다면 결국 소수자들이나 소수자들도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들도 어떻게 이 사회에서 권리를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권리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 누군가의 차별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서로 뭐 돕고 산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권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결국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를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이제 그런 네, 행동이 되겠죠. 행동이 되겠네요. 그죠? 운동 그런 게 되겠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딱 그 페미니즘을 한마디로 정해주는 그래요? 페미니즘 궁극적인 목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되게 좋은 그 말은 정리네요. 이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네. 이제 성소수자들의 차이, 장애인들의 차이, 인종 간의 차이, 종교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네네. 말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사회는 이제 뭐 옛날에 뭐 수렵 사회 이런 게 아니고 뭐 남성들이 힘으로 뭐 해결을 하고 막 그런 사회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이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은 오해들과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게이들에게 왜 페미니즘이 이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이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다른 질문들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야기는 게이 커뮤니티 내에 퍼져 있는 여혐 사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러고서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같은 거를 다뤄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래 게이 라이프를 즐겨 오셨으니까 아마 네. 더 잘 아실 것 저는 같은데. 사실 종로 데뷔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삼심님이 처음 데려가 주셔가지고 가봤거든요. 네, 이것도 믿거나 네, 말거나.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삼식님이 저를 처음 종로에 데리고 가셨네요. 네. 오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네. 게이 커뮤니티 내에 펴져 있는 여혐 사례를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먼저 제가 그냥 얘기를 하자면 단어 사용 정도로만 약간 국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게이라서 혐오하는 사례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남성이잖아요. 일단 그냥 남성 어쨌든 한국 남성으로 키워졌고 그렇죠. 배워온 게 그거다 보니까 그냥 한국 남성으로서 하는 혐오들이지 게이라서 여성들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성 혐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여성 혐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여혐에 대해서 게이라서 여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남이고 남자라서 혐오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어쨌든 그 사회 속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그런 연속선상에서 어쨌든 혐오를 하게 된다라는 그쵸.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너는 나랑 다른 성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혐오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좀 결이 좀 다른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네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게이는 남자로 일단 신체적 지정 성별 남성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너는 남자니까 이래야 돼 하는 어떤 기대 속에서 자라났고 그런 것들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그 여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사회 관습을 우리도 체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내뱉고 있는데 그거는 물론 잘못된 일이에요. 분명히. 그거는 절대 이런 이유를 떠나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컸어 이러니까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배워서 그런 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되죠 이거를.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은 뭐가 있냐면요. 헤테로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게이들이 헤테로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를 또 얼마나 자세히 여기서 지금 이 답변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이에서 오는 똑같은 여성 혐오를 헤테로 남성이 했을 때와 게이 남성이 했을 때 그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갖는 파워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인 거죠. 뭐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게이 남성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느냐의 문제와 좀 연결이 네, 되는 그렇죠. 것 같아서 네, 뭐 네. 그거야 어쨌든 차차 다룰 수 있는 네, 시간이 네.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한두 가지만 뭐 예시- 꼽자고 네네네. 한자면,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저쪽 이제 페미니즘 진영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여성 그러니까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 네. 페미니즘 진영이라 그럼 좀 오해 네. 소지가 있네요. 네네네. 제가 오늘 좀 많이 괜찮습니다. 피곤하신가 봐요, 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여성 그 쪽에서 네.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네요. 네. 아무튼 그 용어의 사용 가지고서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맞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어떤 그런 수정 요청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요청을 해왔는데 왜 너희는 이제 자정의 노력이나 이렇게 그런 것도 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예시 용어가 이제 볼록이라든가 네. 이제 무슨 끼순이, 아, 네. 순이 뭐 무슨 순이 붙이는 거, 네, 그렇죠. 또 뭐 이제 저희 쓰는 무슨 숙이 뭐 간단 숙이 뭐 이런 네. 무슨 숙 붙이는 이런 네. 거. 네. 그밖에 이제 네. 여성의 성기를 아, 직접적으로 이제 네. 언급을 하면서 약간 굉장히 희화화하는 아, 그런 그렇죠. 것들도 있죠. 네, 변형판이 있죠. 굉장히 많아서 뭐 네. 다를 건 네, 아니고 네.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죠. 무슨 년 뭐 이런 것도 네. 그렇고. 네.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대상화되는 주체가 기분이 나쁘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 한다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만 문제 있는 건 맞죠.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또 어떤 변론 아닌 변론을 저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변론이라기보다는 네네. 변명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맥락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이제 좀 맥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약간 이제 네. 그래 주십사 하는 아, 약간 물론 네. 맥락을 이해하고도 이게 다 정당화된다는 네, 말은 네,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건 저는 물론인데요.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사견입니다. 네. 네, 사견이고 이게 뭐 우리 저희 커뮤니티의 전체적 의견은 아닌데 예,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좀 커지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방금 얘기한 거랑 좀 연결이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헤테로 남성이 하는 말과 그렇죠. 네, 게이 남성이 그쵸. 하는 말은 그 파워가 다르다. 네, 파워가 다르다. 네. 이제 그걸로 이제 간략하게 네. 설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헤테로 남성이 일반 여성들에게 내뱉는 혐오, 보댕이라든지 아무튼 뭐 되게 많잖아요. 네네. 굉장히 엄청 많죠.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말들을 했을 때 일반 여성들이 느끼는 거는 좀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막 뭐 성폭행으로 이어진다든지 성적 대상화를 하면서 네. 아니면은 심하게는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일이 네.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지금 사회에서 권력 관계가 그렇죠. 위계적으로 일치되지 정해져 않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계가 이것이 정해져 있죠. 전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힘도 그렇게 강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게이들과 일반 헤테로 여성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권력 관계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일반 여성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게이들이 헤테로 남성으로 패싱이 되기 때문에 헤테로 그렇죠. 패싱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네. 헤테로 남성으로 패싱이 되면서 이제 일반 헤테로 남성들이 누리는 권력을 조금 누리게 되는 그렇죠. 묻어간다고 해야 되죠. 네. 묻어가면서 네. 이제 누리게 되죠. 그런 권력을.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뭐 예를 들어 취업이 더 잘 된다든지 네네네. 밤에 길을 걸어갈 때 네. 그렇죠. 위협을 덜 신체적 느낀다든지 위협을 그렇죠. 덜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들으면서 느낀 건 이제 우리 삼식님께서 범주화해 주신 두 가지가 아마 긴장 관계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긴장 관계냐면 누구나 자신이 사실 소수자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을 헤테로 남성들과 약간 비슷하거나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좀 더 씌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이들 스스로가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남성적인 이미지가 이제 게이 사회 내부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압되고 있는 소수자의 형태가 더 강한 괴물 같은 그런 남성상을 만들어내고 있을 더 수도 있다. 집착하게 그렇죠. 되고, 남성상에 좀 더 그쵸. 집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네네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죠. 뭐 일례로 보면 빨간 데이팅 앱에 보면은 네. 뭐 여성스러운 사람은 뭐 싫습니다. 혐오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보면 그렇죠. 프로필에 그것도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성에 대한 혐오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가 하려면 엄청 끝도 없이 길어지긴 그렇죠. 하는데 아무튼 잠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그렇게 게이들과 여성 간의 권력 관계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여성이 반대로 이제 게이들한테 혐오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게이들이 여성한테 혐오 발언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이들이 하는 말과 헤테로 남성이 하는 말을 다 같은 맥락에서만 보고 해석을 해버리면 예. 조금 더 우리가 서로 더 오해만 커질 수 그쵸. 있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드리고 더 싶었어요. 불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저희가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뭐 여혐 사례라고 했는데 사실 사례라기보다는 조금밖에 못 들었네요. 조금 뭐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뭐 여혐이 이제 게이 사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 상에서 정말 게이 남성이 한국 사회 아니면은 그 사회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여혐 사례는 근데 저희가 계속 뭐 방송하다가 아마 뭐 이것저것 계속 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더 얘기를 할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얘기했던 것 중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어떤 형태로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다.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도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미니즘은 게이들과 무관한 남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게이와 헤테로 남성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정말 그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세 가지로. 우선 이제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다라는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게이들이 페미니즘을 이제 접하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접한 그런 경로들을 보면 사실 인터넷, 페이스북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이들과 무관하다라는 것과 이제 연결을 지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왜 이제 일부 이제 그 반대하는 남성들의 어떤 이제 프로파간다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아젠다나 이런 게 여자들이 남성들을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한다. 안 그래도 남자들 힘든데 남자들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여자들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깔깔거리고 뭐 막 그런 식의 이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게이들은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생각하기 싫다는 게 표현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게이들은 일단 여성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여성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통 생각하기 싫을 때는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생각하기 쉬워버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편향되는 것 같아요. 일반화하고 싸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렇대더라. 여자들이 그러려고 해. 그래서 막 드는 사례들 있잖아요. 뭐 여자들이 뭐 남자들 돈에 뜯어먹고 뭐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좀 이제 뭐 이제 한국을 뭐 번역하면 이제 급진적인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좀 저희들한테 큰 데미지를 주기는 했죠. 그렇죠. 그쪽에 그
레디컬 페미니즘 측에서 게이들을 아우팅시키려는 프로젝트 아닌 프로젝트를 네, 진행을 그렇죠.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아우팅이라는 건 이제 게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거에 노출됨으로써 이제 뭐 사실 직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대학교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렇죠. 항상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생이 무너질 수도 그렇죠. 있죠.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거든요. 맞아요. 그것들이. 맞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직장이나 집에서 아우팅 당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네네네. 사람들을 좀 심심치 않게 봅니다. 네네. 네. 뭐 물론 이제 뭐 아우팅을 당해서 그 개인적으로 뭐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신상에 이제 변동이 생기는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기는 할 텐데요. 근데 다만 이런 우월주의의 이야기와 그러니까 정말 페미니즘이 우월주의이기만 여성 우월주의이기만 한가라는 질문과 이제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물론 어느 사회나 그렇듯 그 급진적인 사람이 없지는 않죠. 그런 네, 집단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언제나 늘 존재는 하되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계속 일반적인 주어를 얘기하잖아요. 뭐 게이들은 어쩌고 페미니스트들은 어쩌고 이러는데 물론 게이들 내부에서도 페미니즘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고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사회나 급진적인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꼭 페미니즘의 시작이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정리 감사합니다. 자칫 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얘기가. 네. 그럼 두 번째 오해인 페미니즘은 게이들과 무관하다라는 것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게 다 이어지는 이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결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것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진짜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생각해보면 권력층이 소수자를 억압하는 방식, 그거는 이성의 사회에서 동성애를 억압하는 모습과 기득권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다르지 그렇기 않죠. 때문에 여혐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인권 감수성도 낮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성소수자 인권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혐을 계속 한다는 거는 이건 결국은 그 화살이 우리한테 다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코 페미니즘과 게이들이 무관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약간 그 관련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파놉티콘을 이야기한 푸코를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중앙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왜 네. 감옥이 이렇게 삥 둘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안 속에 살면서 그 중앙 감시탑에서는 내가 감시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르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검열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검열하고 다른 사람을 검열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그렇죠. 북한 사회죠. 근데 지금 우리도 사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물론 저희는 뭐 저희 나름대로 뭘 잘 안다고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시작해가지고 이게 페미니즘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근데 뭐 이러면서도 분명 뭐 저희 말에 물론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뭐 계시긴 하겠죠.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누군가의 노력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그런다고 사실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약간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불행해지는 것 같다고. 네. 어쨌든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어디에나 급진적인 사람이 존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에나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게이들과 페미니즘도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정말 충분히 페미니즘을 통해서도 게이 사회가 어떻게 뭐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실마리를 발견한다고 할까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무관하다고 이렇게 무관심한 게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 것 같으세요? 많으세요? 네, 저는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심도 있지만 약간 혐오, 그러니까 싫다, 뭐 주변 사례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페미니스트라 이제 안 좋아하고 그냥 끊어버리려고 막 이런 얘기들 할 정도로 다 좋은데 뭐 얼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안타깝네요, 아니면은, 정말. 네. 무슨 사이비 종교 빠진 사람 대하듯이. 네, 그러니까 그쵸. 뭐 그게 사실 그걸 다 덮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음.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인 것들에 조금 이제 강하게 매료됐다 그럴까요? 네. 강하게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던 그 맨박스도 보면요. 맞아요. 맨박스 남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죠? 그 흑인 분이셨는데. 제가 그 책 읽었는데 또 네. 작가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 테드 분이신데, 강의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맨박스의 저자 토니 포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맨박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흔히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네. 남자는 뭐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 네. 혹은 이제 뭐 남자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화를 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는 이러는 것들이 이제 맨박스라는 용어로 규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게이들은 이거의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맞아요. 제가 제 닉네임도 이제 이걸 맨박스랑 관련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네네네.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남성적인 모습이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그 맨박스를 이제 타파하게 되는 그 가장 좋은 이론이 이제 어떤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남성들도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그 남자도 울 수 있죠. 사실 남자도 울 수 있고 남자도 여성스럽다 얼마든지. 뭐 여자도 화를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럼요. 네. 여성스럽다 이런 말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흔히들 지금 이제 막 남자 같지 않다라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제지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제지한다거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몹쓸 시선으로 바라본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게이들도 이제 충분히 이득이랄까요? 아니면 좀 편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초들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게이뿐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나는 남자다워야 한다, 난 남자니까 이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네. 나아가서 남자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네. 남자니까 남자니까 뭐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네. 이런 것들로부터까지 다 해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페미니즘. 맞습니다. 우리한테 되게 이롭고 좋은 몸에 좋은데 결국 기승전. 네. 페미니즘 전도사. 아무튼 그냥 무관심한 이유들 뭐 사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페미니즘을 지지하면 이제 게이라는 게 들통날 것 같다. 약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제 거부를 하고 반응을 안 하는. 그거는 사실 대부분의 남성들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일단 이제 튀어나오는 송곳들이 조금 이제 보일 뿐이지 사실 주변에,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일반 친구들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을 보면은 조용히 공부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난리지? 페미니즘. 네, 그렇죠. 페미니즘이죠. 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게 정상일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이슈가 되는 게 있으면 그거 싫어, 그거 뭔데, 이게 아니라 이게 무슨 상황인데? 뭐길래 네, 뭐길래 이게 일어나? 뭐길래 일어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기 하는데, 사실 게이들은 그런 과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나는 여성이랑 관계가 없고 그렇게 대다수의 이제 어떤 남성성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벗어나면 내 삶이 위험해진다라는 그렇죠. 어떤 그런 두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면에서 게이들이 더 네. 남성성을 쉽게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그 남성성, 사회가 규정한 그 남성성의 뒤에 숨어서 나의 그 성소수자성을 가리면서 이제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걸 피하고 굉장히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페미니스트다 선언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슬픈 일이죠. 안타깝고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게 네. 결국엔 성소수자 혐오가 사라진다면 페미니즘이 훨씬 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어떻게 것이고. 보면 되게 든든한 우군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서. 안타깝죠. 네. 어쨌든 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어쨌든 쉽게 뭐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중점은
사회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게이건 아니면 다른 소수자들이건 좀 다른 그러니까 그 소수자성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그 괴물과 같은 자신만의 뭐 남성에 대한 게이들이라면 남성에 대한 이미지랄까요? 결국 네, 이런 네,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네. 결국 이런 것이 또 다른 차별과 아니면 다른 혐오와 또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렇게 뭐 네.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이겨내려면 물론 법적 제도적인 그런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페미니즘과 연대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 이 얘기가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페미니즘은 게이들과 무관하다라는 그 질문과 네. 뭐 이렇게 마무리를 네. 지을 수 있을 네. 것 마무리 같아요. 너무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체력이 점점 떨어져서 이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이게 녹음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퇴실을 해야 하는데 그쵸? 네.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정리를 네. 다음부터는 한 할 시간 것 더 같아서. 빌리. 그러게요, 한 시간은 더 빌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외나무다리 이제 뭐 되게 불안한 상황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일상이 좀 위태롭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저희가 매일매일 일상이 위태롭죠, 그죠? 매일 내가 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다 마지막 이야기 있잖아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게이와 헤테로 남성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배제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앞에서 충분히 나온 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금님이랑 한나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떠오른 생각인데 헤테로 남성과 헤테로 여성과 게이 이 세 집단이 어떻게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우리가 헤테로 남성과 헤테로 여성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이거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네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음. 이것을 살펴보면 정말 재밌게도 이 세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드러나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남자 친구들한테도 커밍아웃을 많이 했고 여자 친구들한테도 커밍아웃을 많이 했는데 네. 네.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남자애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되게 전전긍긍해요. 내가 얘네한테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되게 그냥 내가 동등하게 얘네들을 대할 수 있었어요. 네. 막 막대하기도 하고 네. 막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사실 나 게이야 더 친해지고 싶어서 얘네들한테 나 사실 게이야 라고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얘네들한테 열등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얘네가 나한테 내 성 정체성을 이해해 주는 것은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고. 네, 맞죠. 그래서 나는 얘네한테 잘해야 되고 약간. 그 말하는 순간에 사실 그 남자 친구하고 저하고 약간 권력 관계가 역전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역전이라보다는 동등했다가 내가 내려가는 느낌. 내려가는 거죠. 네. 스스로 내려가게 맞아. 이게 참 희한하죠. 네, 이거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네. 그렇게 그런 네네네. 마음으로 사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얘네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게 뭐 얘네가 나한테 대단한 호의를 베푼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덜 드는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얘기했을 때보다. 네. 그래서 얘네가 받아줬을 때 물론 당연히 고마운 일이지만 둘 다 고맙지만. 근데 나는 얘네들한테 조금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 그쵸, 내가 얘네한테 막대했을 때 나는 헤테로 남성으로서 얘네한테 막대한 게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로서 막대한 거. 얘네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헤테로 남성이 저 위에 있고 헤테로 여성과 게이가 그 중간 비슷한 어딘가에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다이어그램이 약간 그려지는.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본 그런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 관계와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 헤테로 남성이든 혹은 더 여성까지도 그보다도 더 낮은 그리고 아까 우리 삼식님이 얘기하셨던 뭐 남자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좀 뭐랄까
뭐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네. 솔직히 어떤 분은 이거를 들으시다가 뭐 게이들도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아니면은 왜 괜히 자격지심을 가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어떻게 인식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 남성들이 사회에서 갖는 그 힘이 단순히 여성에게만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헤테로 남성이라는 것이 갖는 권력 관계가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그쵸.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네, 정말 네, 남성들이 정말 어쨌든 이렇게 인식을 하고 보면 소수자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여성이라면은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느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네요. 네네. 네, 혹시 삼식님 얘기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네. 네. 그쵸. 근데 그 게이라서 찔리는 거 아니야? 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얘네보다 약간 밑에 있는 아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를 우리 스스로도 그거를 스스로를- 기울어하는 맞아요, 거죠. 그 맞아요. 점을 그죠? 네 그런 게 그쵸. 좀 얽히고 설키고 물고 물리고 뭐 약간 그런 관계긴 맞아요. 한데 어쨌든 굉장히. 가장 위에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성 헤테로 남성이 갖고 있는 권력이랄까요? 그렇죠. 맞아요. 가장 위에 있는 건 어쨌든 마무리 멘트를 뭐 하나만, 제가 오늘 마무리 멘트 담당인가 봐요. 그죠? 네, 이 오늘- 주제 마무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정리를 네. 이 주제를 어쨌든 정리를 해보게 되면 남성이 정말 이 사회에서 갖는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어느 뭐 여성주의를 지향하시는 진영에서는 분명 그런 남성에 대한 권력을 뭐 혐오하거나 배제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실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 어느 측면에서는 어떤 일부의 여성주의에서도 분명 뭐 게이들을 뭐 혐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패싱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점을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만 뭐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디서든 그런 극단적인 면이나 급진적인 면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네네. 다만 우리 사회의 권력 관계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사실 어, 그 부분이 점으로. 제일 출발인데 권력관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출발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이제 근본적인 갈등이 그렇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또 남자가 무슨 권력이 우위에 있어야 있냐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더 이상 거기서 논의를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남성들이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무슨 권력 갖고 있어?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맨박스 얘기로 네, 넘어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아, 뭐, 아니면 또 그 구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부의 불평등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런 점과 또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맞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뭐 언제 성소수자 얘기를 생각하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성소수자들이 할 수 있는 네. 얘기가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 이제 살고 있는 20대 분들이라면 아니면은 뭐 그런 30대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기보다 의도적으로 좀 뭐 무시를 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아니 무시라기보다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안 외면. 보고 외면한 것이라고 그쵸.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런 것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질문은 아까 뭐였죠? 그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게이와 헤테로 남성을 동급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패싱도 있죠. 네. 그 헤테로 남성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음. 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게이들도 결국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좀 어쨌든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한마디만 덧붙여서 네. 그런 의미에서 게이들과 페미니즘 게이들과 여성은 네.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위치다. 그렇죠. 네. 우리가 싸우면 우리 그냥 이만한 밥그릇 갖고 싸우는 것밖에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오늘 네. 더 큰 밥그릇을 부수고 뺏어야죠. 그렇죠. 어쨌든 나눠야 될 파이를 더 키우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어쨌든 네.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피소드의 예, 결론이 되겠네요. 궁극적인 결국. 결론입니다. 기승전 마무리. 연대. 네, 기승전 네, 연대. 그러네요. 네, 지금까지
게이 커뮤니티 내에 있는 페미니즘의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희가 페미니즘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몇 에피소드에 걸쳐서 좀 더 다루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저희가 다녀온 신여성 도착하다라는 전시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시회는 덕수궁에서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덕수궁 현대미술관에 있었던 전시회죠. 거기서 이제 일제시대 때 처음 생겨난 조선의 신여성이라는 개념의 역사를 다루면서 동시에 한국 페미니즘의 태동부터 이제 다뤘던 그런 전시회죠.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었던 그렇죠. 전시회예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를 조금 훑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공부를 해서. 그 주제로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으면 저희가 이제 올려둔 이메일이나 혹은 이제 댓글창에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죠. 아쉽지만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